소개팅이 잘 되지 않는다고요? 상대가 애프터 신청을 거절했다고요? 8분만 투자하세요. 애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소개팅 만남이 성사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상대도 여러분의 사진, 직업, 나이 등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만남에서 불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못생기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개팅의 10번 중 9번은 성공시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직접적인 자기 자랑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보통 소개팅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 혹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상대에게 어필하고 싶은 심리가 생겨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은 올바르지 못해요. 마치 면접에서 자기 PR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갑이고 면접을 보는 사람은 을이 됩니다. 하지만 소개팅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쪽이 스스로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순간 소개팅은 성사되기 어려워요. 자, 어떤 남자가 "저는 변호사입니다. 차는 벤츠를 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새끼 저런 걸 자기 입으로 광고할 만큼 간절한가 보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면접을 보면 안 됩니다. 아니 시바 그럼 어떻게 나를 어필하란 말이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집에서 나오는데 교보문고 앞에서 차 사고가 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 자차가 있고 강남 근처에서 살고 있다 라는 걸 같이 입증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저 강남 살고 차도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또, "일이 잘 풀렸다. 정도의 대사에서도 직업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같이 입증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개팅이나 만남에서 자신의 직업이나 가진 것을 직접적으로 자랑할 기회가 없어요. 또한 이런 직접적인 자랑은 상대의 눈에 허세를 부리거나 자랑질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매력은 나락으로 가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이나 자신의 정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두세 가지 준비하셔서 가면 좋아요. 두 번째로 가벼운 대화 주제 준비하기입니다. 소개팅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의 경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가 어렵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소개팅이나 만남에서 쉽게 먹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제일 슬펐을 때는 언제인지, 제일 기뻤을 때는 언제인지, 첫사랑 이야기, MBTI 성향 이야기 등등 이런 가벼운 대화 주제들은 정말 여러분의 대화를 풍족하게 해줄 거예요. 어떤 영화를 봤나요? 어벤져스 봤어요. 저는 그거 못 봤는데 볼만한가요? 라는 대화가 오고 가면 벌써 세 번의 티키타카가 연결이 되어요. 이런 식으로 스몰 토크 주제를 10가지 정도만 정해서 가도 막힘없이 대화를 하다가 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제, 정치, 시사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게 되면 소개팅을 망칠 수가 있어요. 저의 부모님도 정치 성향이 완전 다르세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끼리도 잘 꺼내지 않는 주제예요. 상대를 설득하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답이 없는 무거운 주제는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정치 이야기로 싸웠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부부 관계든 가족 관계든 양쪽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주제는 피하셔야 해요. 세 번째,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이딴 게 전략, 이건 나도 알고 있음.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심리에 허들을 심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개팅에서 상대가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묻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상대에게 이상형을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생긴 남자, 착한 남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과 같은 추상적인 이상형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저는 독서가 취미인 지적인 남자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여자는 남자에게 어느 정도 허들을 제시한 것과 같아요. 남자의 입장에선 난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 어쩌지? 만화책 이야기라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을 더 어필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여자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확실한 남자 이상형을 말하면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고 싶은 욕구가 존재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상형을 이야기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준에 맞추고 싶어집니다. 소개팅이 끝날 때까지 그걸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레 뇌에선 이 여자한테 잘 보여 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제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가슴이 C컵 이상인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나 A컵인데 나는 탈락이란 소린가? 이런 씨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이상형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튕겨져 나가게 될 거예요. 좋은 예로는 저는 옷을 잘 입는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같은 대사를 여자가 하게 되면 남자는 괜히 아이씨, 오늘 옷이 좀 별로인가? 자켓을 입고 올 걸 그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지속해서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자가 허들을 제시함으로써 남자의 생각 투자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소개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략 3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사실 상대방이 소개팅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외모, 직업, 나이 등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 매력적인 여러분들을 잘 포장을 하는 법을 배워봤어요. 여러분들의 매력을 관리하는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항상 성공적일 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서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소개팅이 잘 되시면 저한테 한턱 쏴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